자, 반갑습니다. 간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이제 인터배터리 2026년 2026이 또 개막을 했죠. 그래서 개막을 하자마자 외국인이 또 쓸어 담은 과연 전고체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일지 방송을 통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현재 오늘 시장 분위기를 좀 먼저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결국 5,750포인트대에서 저항을 맞고 좀 조정을 주는 모습이고요. 다만 어쨌든 추세는 아직 살아 있어요. 일단 2평대 추세는 살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등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현재 전체적으로 뭐다 저항을 막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부분은 맞다라는 거고요.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 보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약 1150, 60포인트대에서 지금 저항을 맞고 있어요. 다만 현재 역시나 이 평대를 지켜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에 따른 또 반등만 나와주고 돌파만 나와줬을 때는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거는 부정하지 못해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어쨌든 리스크는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조심히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과연 지금 시장에 이렇게 저항을 만드는 리스크는 무엇이냐를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하나밖에 없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이란과 결국 뭐다? 이제 미국의 장기전이 되냐 안 되느냐. 어제 같은 경우 그제 같은 경우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 전쟁 종전 다가오고 있다라는 발언에 뉴욕 증시가 급등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란 같은 경우 뭐라고 해요? 종전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지 미국이 하는 게 아니다. 그 장기전에 이미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실질적인 귀례를 설치하기 위해 이런 것들에 대한 태도가 나와주면서 미국은 제거하지 않으면 전례 없는 뭐 20배 이상에 대한 공격을 하겠다라는 그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한 16척인가요 지금 폭파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는 거 대비해서 최근 또 나오는 뉴스가 뭡니까? 오히려 휴전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으로부터 해가지고 휴전 요청을 하고 있고 이게 그게 벌써 두 번이나 됐고 거부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 이제 저희도 얘기했지만 이 차기 지도자로 지목된 이제 아들이 뭐 했다 했습니까? 부모도 잃고 아내도 잃고 이 지도부는 지금 그냥 갈 때까지 다 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오히려 더 큰 정치 경제적 비용을 치를 때까지 그냥 같이 죽자. 그냥 같이 그냥 죽어버리자 이런 느낌으로다가 절대적으로 지금 뭐 전쟁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을 선언한다 하더라도 분쟁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공격의 중단과 상관없이 미국은 이란은 언제든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전쟁 장기화에 대한 리스크죠, 장기화. 그래서 지금 현재 유가 같은 경우도 보면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뭐 한다? 아직까지는 최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조만간 끝난다라고 하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 추가적으로 80달러 아래로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는 지금 지켜본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현재 언제든지 다시 위로 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80달러 아래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유가가 안정되었다라고 지금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특히 지금 시장이 최근에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을 빨리 끝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뭐 한다 했습니까? 쿠웨이트 같은 경우도 비축할 수 있는 저장고가 없기 때문에 석유를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사우디라든지 중동 대다수의 국가들 역시도 향후 2, 3주면은 다 이제 감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나중에 다시 재가동을 한다 하더라도 1, 2개월은 걸린다 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앞으로 한 2주, 3주만 더 넘기게 된다라고 하면요. 이 모건셀리도 얘기하는 게 유가는 130달러를 그냥 돌파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게 맞죠. 안 좋은 게. 그럼 이런 안 좋은 분위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외인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뭐 했다? 매도 압박을 키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매도 압박을 키우는데 외국인이 주워 담는 게 있죠. 뭐다? 화학.
그 다음에 뭐다? 전기전자. 우리가 화학과 전기전자 업종을 지금 이 교집합으로 엮으면 사실 지금 시장에 나오는 건 2차 전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시장 흐름이 불안정하든지 말든지 2차 전지에서는 뭐가 나오고 있다? 매수세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2차 전지는 시장에 대한 불안과 다르게 별개로 오히려 반등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럼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는 왜 2차 전지를 매수하는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당장 눈앞에 나온 건 뭐라 했어요? 인터배터리가 3월 11일이죠. 오늘부터 개막을 했습니다. 개막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CES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JP모건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 MWC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행사 이후에 특정 이 이슈가 터지면서 그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강하게 올라갔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장 눈앞에 있는 인터 배터리를 통해서 2차 전지 섹터들의 또 강한 상방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걸 외국인들은 미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가 2차 전지에 있어서 이 인터 배터리에 있어서 올해 이제 화두는 무엇인가를 본다라고 하면요, 사실 재밌어요. 과거와 다릅니다. 원래 배터리 2차 전지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 인터 배터리 이제 행사를 통해서 뭐를 조금 더 강조했느냐, 전기차를 이제 더 많이 좀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이번 시장에서 뭐 한다? 전기차 전시에는 힘을 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 자체는 상대적으로 줄이고 오히려 이제 고성능 셀에 대한 부분을 더 부각을 시키면서 이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기술에 대한 있어서 부각에 무게를 실었다는 거죠. 그럼 차세대 배터리란 건 결국에 뭡니까? 전고체 배터리. 최근에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휴머노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부각되고 있는 게 전고체 배터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 인터 배터리 이후에는 다시 국내 증시에서는 전고체 배터리 바람이 불게는 충분하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번 이 배터리 대표적인 3사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다 공개를 해버리잖아요.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 뭐한다, 첫 실물을 공개한다라고 하면서 전기차 상용화 목표로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LG 에너지 솔루션은 2029년도를 목표입니다. 그래서 로봇, 뭐 드론, 이런 UMA 자율주행 시장 이런 쪽으로서의 공약과 함께 전고체 배터리를 이렇게 공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오히려 휴머노이드 로봇과 함께 피지컬 AI용 전고체 배터리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배터리 3사 이제 SK온 같은 경우도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둘러본 참가자면서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 인터 배터리를 통해서 배터리 3사 중에서 가장 누가 주목을 받을 거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상용화에 대한 부분만 봤을 때는 삼성 SDI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성 SDI를 제외한 SK온 같은 경우는 뭔가 어디에 대한 이런 게 아니라 황화 물계라고 하죠. 요거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SK온은 전고체 배터리가 사실 이번 전시에서는 메인이 아니었다 보시면 좀 좋습니다. 그래서 뭐 CTP 구조라든지 액침 냉각 이런 전고체 이 배터리에 있어서 이런 패키징 기술과 함께 다른 기술을 조금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런 뭐 이 휴머노이드 이런 프로토타입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런 데이터 센터라든지 약간 로봇, UAM, 드론 이런 쪽으로서의 좀 더 부각을 시키면서 전기차로서 좀 이야기하는 게 더 컸습니다. 그래서 2029년도에 전고체 배터리 전기차 상용화가 목표라고 하죠. 그래서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SK온도 그렇고 지금 당장 공개는 했어요. 일단 전고체 배터리가 화두기 때문에 이걸 시장에 공개는 했지만 문제는 뭐다? 이걸 양산하는 데 있어서 언제를 본다고? 29년을 보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반대로 삼성 SDI는 27년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이 인터 배터리 이후에 주가의 상승이라든지 전고체 배터리 이런 거 상용화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진다라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삼성 SDI가 더 이제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업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 삼성 SDI라든지 아니 삼성 SDI를 통한 반사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야 될 부분들은 어느 정도 추려진다. 앞으로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한 탄력이 단기간에 기대되는 업종, 기업들도 추려진다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오늘 그래서 제가 삼성 SDI를 추천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삼성 SDI 매수하셔도 돼요. 근데 사실 삼성 SDI가 아니라 전 다른 걸 추천하고 싶은 게 뭐냐? 지금 시장이 바라보는 게 이거거든요. 전고체 배터리라고는 일단 절대 안전한 건 아닙니다. 안전한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얘네들이 무조건적으로 비싸다고 해가지고 전고체 배터리를 사용해야 되냐,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 2차전지 배터리보다는 지금 뭐예요? 2배에서 4배는 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가 확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의 핵심이 결국에는 뭐냐고 하면요, 이런 제조 공정, 수율, 이런 이 고체 전해질,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원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당장에 쉽게 줄일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제한적. 근데 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보다 가능하게 해주고요, 이 원가를 급격하게 줄일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 뭐다?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전고체 배터리 게임 체인저의 게임 체인저예요.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데 그 게임 체인저를 상용화로 만들어주는 그 게임 체인저라는 거겠죠. 그래서 건식 전극 공정 기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배터리 3사가 여기 기술 고도화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이 건식 공정 같은 경우는요, 용매 없는 상황에서 고체 파우더를 직접 코팅하기 때문에 이 건조 과정이 어느 정도 이렇게 생략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비 투자와 그다음에 공정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습식 공정 대비, 지금 2차전지 배터리 만들 때 진행된 습식 공정 대비해서 제조 비용이 최대는 30%까지가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만 본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런 제조 비용이 줄어든다는 건 원가를 줄어든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원가도 줄어드는데 더군다나 뭐합니다, 더 두껍게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를 확보할 수도 있죠. 에너지 밀도는 결국에 뭐예요? 주행거리라든지 이런 것들과 또 연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이 건식 전극 공정이 지금 전고체 배터리에서는 필수 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반사익을 받을 수 있는 게 최근 PNT라는 기업이죠. PNT. 실질적인 이제 미래세 증권 같은 경우도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는 추세고요. 지금 보다시피 일단 국내 배터리 3사에는 다 주요 고객사라 보면 좋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뭐 삼성 전기라든지 뭐 다양한 기업들, 포드, 리비안, 뭐 GM, 뭐 다양한 기업들 보다시피 이미 다 이 고객사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이런 전고체 배터리에 있어서 건식 공정이 본격적으로 뜨기 시작한다고 하면요, 여기서 반사익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PNT 같은 경우는 지금 독자적인 기술이 뭘 가지고 있다? 이 독보적인 기술이 이제 프라이머리 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이 압착, 밀착하기 위한 전고체 배터리 만들기 위한 완전 1차적인 이 제조 기술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최고 롤프레스, 그러니까 압축을 한다 보시면 좋습니다. 압착.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필수적인 기술 중 하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조 원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구조 원가를 이제 절감할 수 있고, 오히려 그래서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 필수적인 소재가 되기 때문에 PNT라는 기업이 오히려 전고체 배터리가 이슈받으면 받을수록 또 부각받을 수 있습니다. 상용화가 다가올수록 더 부각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지금 현재 하방 추세 돌파하고 우상향 추세 잡기 시작했어요. 다만 55,000원대가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이걸 뚫어내주면은 이제 한 8만원까지도 단기간에 쏠 수는 있겠죠. 그럼 충분히 한 50% 정도도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흐름도 나오는 추세 기대할 수 있고, 지금 자리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결국에는 매수를 해줬다. 그래서 이런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로서 PNT라는 기업도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